중국 규제를 통해서 한국이 추가적인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삼성 SDI보다는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시장에 대한 공략을 더 많이 해왔던 부분이었고, 대신에 삼성 SDI는 유럽 시장에 많은 공을 들였던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과정에서는 오늘 이제 금리 인하가 우리 나왔잖아요. 네네. 이러다 보면 미국하고의 금리 차가 조금 더 넓어졌어요. 이것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 뭐 긍정적 영향, 뭐가 됐든 변동이 있을까요? 환경 변화? 사실 이제 이번에 금리 인하를 안 했으면 좀 더 큰 문제가 저는 생긴다고 좀 보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이제 이 다음 금리를 또 결정할 수 있는 날이 이제 4월 달입니다. 4월 달 되면 이제 우리가 또 만에 하나 이제 대선이라는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고, 그만큼 이제 뭐 대선이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경향이 있다 보니 이번에 좀 더 이런 한국은행에서 결정을 했다라고 좀 보는 입장이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최근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여권이나 야권에서 최근 정책적인 공약 사항들을 보면 대부분 다 조금은 성장에 대한 부분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있는 양상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 말인 즉슨 현재에 대한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시장에 대한 신규적인 투자라든지 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시각으로 저는 읽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가 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물가에 대한 상승이 아직까지 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해도 되냐, 뭐 이런 반대 여론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다만 시장에 대한 성장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에 좀 방점을 찍어야 되는 그런 시장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저는 주식 시장에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S 단석 매수가가 32,700원인데 며칠간 이제 박스권 횡보 중인 것 같다. 그리고 삼각 수렴이 위아래로 열려 있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냐,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있네요. 제가 보면 요즘에 이제 스팸 문자라든지 또는 그런 문자 메시지들이 많이 돌잖아요. 그냥 우리 개인 투자분들한테도 보면 항상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또는 6시 이후로 뭐 이런 종목군들 좀 눈여겨봐야 된다, 뭐 그러면서 그런 이제 스팸 관리가 되는 종목 중에 한 개가 또 이 DS 단석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이제 테마성 움직임으로 먼저 봐야 되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서서 우리가 이 DS 단석 같은 기업들은 결국에는 수급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자, 주가를 잠시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이제 2024년도 10월 달 가격이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가격대입니다. 그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6만 4천 원까지 약 3배 정도가 한 달 만에 주가가 강하게 오르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상승을 보면서 봐야 되는 것은,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시킬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인위적인 힘이 가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그 힘을 가했던 것들이 결국 재료를 통해서 주가를 좀 올리고자 하는 세력의 움직임이라고 좀 봐야 되는 거고, 대신 이제 하단에 보시면 기관에 대한 물량들이 꾸준하게 매도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들도 거의 뭐 팔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기관에 매도했던 물량을 누가 샀었느냐는 거죠. 그래서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재료를 통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높은 가격대에 돌입이 됐다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과정에서 본다면 결국에는 단기적인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반등은 이루어졌지만, 이런 반등 이후로 지금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못 내고 있는 과정들이에요. 그러면서 거래량도 많이 줄었죠. 근데 지금 보면 밑에 거래량이 한 번씩 튀었을 때 이런 자리들이 보이는데, 항상 이런 자리들이 보면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 말은 누군가는 또 주가가 올라왔을 때 또 끊어먹는 존재들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종목군들은 이 한번 하고 나가는 종목군들이에요. 이제 조금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설거지 같은 물량들이 존재를 했던 거고, 대신에 이제 지금은 이제 바닥에서 다시 한 번 더 주가를 한번 베팅을 할 수 있는, 강하게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거래량이 한번 터져주면 그때는 좀 시세가 바뀔 수 있는데, 당분간은 저는 횡보권역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주식 격언 중에 왼쪽에 크게 백두산을 그린 종목은 사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단기간에 3배 오르는 종목은 그만큼 힘이 좀 빠집니다. 이런 종목은
당분간은 좀 관망의 자세로 좀 취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강하게 튀어 올라온다면 종목 교체도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심택. 최근에 아주 핫했죠. 급등한 종목인데 이 심택과 관련해서 비중이 40%나 되신다고 하는데 지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7% 손실을 보고 있다고요. 손절 라인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약간 조정받고 있으니까 이거 더 빠질까봐 손절 라인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일단은 먼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시청자분이 손해보고 팔 주식은 아닙니다. 지금은 손해보고 팔 주식이 아니니까 일단 무조건 수익 보고 파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투자 전략을 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심택 같은 기업을 PCB 기업, 그냥 이 회로 기판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판을 납품하는 기업들이 좋은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자기기 제품이라든지 또는 전자제품들이 판매가 늘어날 때 가장 먼저 전화 오는 게 이런 회사들한테 연락이 와요. 그 기판에 대한 물량을 더 찍어 놓으라. 이런 물량이 가장 먼저 들어가거든요. 다만 우리가 현재 심택과 최근에 TLB가 가장 빠르게 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 두 가지 기업이 다른 여타의 기업들보다는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심택은 매출의 약 제가 알기로는 60% 이상이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AI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이런 기판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는 과정들이다 보니 저는 심택이 이제 바닥을 확실히 찍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런 기판 안에서도 뭐 예를 들면 이제 인터플렉스 잠깐만 볼게요. 인터플렉스 이런 기업들은 안 움직였죠. 왜 안 움직이냐면 이 인터플렉스는 스마트폰용 기판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기판류들은 대덕전자라든지 또는 이제 TLB,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이제 심택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이제 반도체 기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을 좀 감안해서 봤을 때 심택이 지금 현재 나왔던 수급이 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들어왔던 수급 자체는 바닥에서 올라왔던 수급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뭔가에 대한 힘을 버틸 수 있는 수급이라고 보고 순환매매적인 차원에서 한번 이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홀딩 의견 드리면서 적어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한 25,000원 전후에 대한 가격대까지는 들고 가보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반도체 소부장주 네. 어차피 심택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소부장주 최근에 이제 좋은 흐름 나오다가 며칠간 이제 또 조정을 세게 받았죠. 미국 증시 영향도 받고 해서 반도체주들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시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이 큰 틀 안에서는 우상향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2023년도의 최고 대장주 이러면 이제 2차 전지가 뽑히고요. 2024년도 시장을 이끌었던 대장주 그런 반도체죠. 근데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이제 수급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쉬어가는 구간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간 안에 있다 보니까 이런 반도체류들도 쉴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2024년도에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업종이 IT 기업들입니다. 그 말인즉슨 반도체가 그만큼 좋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조정은 건전한 조정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K 반도체 칩스법이라든지 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돼서 신규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판단하시면 좋겠다. 바닥은 나왔기 때문에 여기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될 것이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조금 더 긴 흐름으로 가져가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최근 여러 날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죠. 어제 네. 삼성 SDI가 뭐 거의 7% 가까이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오늘 반대로 또 3%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이 흐름, 이거 그냥 일장춘몽, 여름날에 한여름밤의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야 이제 정말 바닥에서 돌리는 뭐 정말 조금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시기였어라는 이 기대 접어야 되는 건가요? 최근에 그 지난주에 유진투자증권에서
ESS가 미국 내에서 확대가 되니까 네. 그러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재평가를 받을 것이다 라는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한 팩트부터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데 일단은 이제 ESS에서 2차 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7에서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ESS라는 것은 에너지 저장 장치거든요. 그러면 그걸 구성하는 것이 제어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이제 셀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는데 셀은 20% 내외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것은 조금 영향이 제한된다고 봐야겠죠. 대신에 현재 2차 전지는 다른 모멘텀을 저는 가진다고 보는데 현재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실적적인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결국 리튬 가격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리튬 가격이 작년 10월 달 이후부터는 점차적으로 기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번 1분기는 좀 더 작년보다는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두루두루 있다고 보고,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 대한 트렌드 자체가 낙폭과대에 대한 종목군들이 전반적인 저가 매수가 많이 유입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2차 전지도 이 정도면 조금 과한데 지금 최악의 시즌이 2024년도였고 올해는 그거보다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훨씬 더 작용을 많이 한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꾸준하게 정책적인 기조를 나타내는 것이 결국 중국 규제거든요. 그러면 중국 규제를 함에 있어 가지고 미국 내에서도 2차 전지는 중국 규제를 통해서 한국이 추가적인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함께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 2차 전지에 대한 흐름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되 그 안에서도 우리가 좀 더 신기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전고체 관련된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인터배터리가 3월 6일인가요? 언제서부터 하죠? 하여튼 그 3월 달에 있잖아요. 네네. 이 인터배터리 끝날 때까지 어떤 이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지, 아니면 인터배터리 끝나기 어느 정도 전에 그거를 뭐라 그러죠? 세론 뉴스로 보고 네. 어느 시점에서 오히려 이 상승한 것들에 대해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될지, 이러저런 것들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지금 잠시 한번 우리가 뭐 차트가 모든 것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이 차트니까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BM도 2023년도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에 있는 장기평이라는 것이 240선과 480선, 1년간의 평균 주가, 2년간의 평균 주가입니다. 그 자리 하단에 지금 내려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2차 전지가 2년 전보다 업황이 그만큼 안 좋아졌냐, 시장이 작아졌냐, 단순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현재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대부분 다 조금 과하게 빠진 경향이 있다라는 거고, 포스코 퓨처엠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좋았던 움직임을 보였던 것이 이런 포스코 그룹주였는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조금 과하게 현재 하락을 해 있는 자리들이고, 포스코 홀딩스도 잠깐만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포스코 홀딩스도 지금 보면 장기평에서 상당히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금량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도 보면 이격도가 대단히 크게 나타나 있습니다. 뭐 코스모화학도 뭐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은 이격이 벌어져 있는데, 저는 이제 시장이 조금 과하게 2차 전지에 대해서 박하게 평가가 좀 받았다라고 봐요. 그만큼 물론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던 부분들이 존재를 했다고 보는데, 앞서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터배터리에 대한 행사적인 부분 자체가 하나에 대한 단기 고점을 형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을 본다면 이미 악재는 선반영됐던 구간들이니까 저는 오히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와는 별개로 지금은 추가적인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타났다라고 저는 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이 좀 필요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에도 보니까 전고체 이야기가 좀 화두가 되면서 삼성 SDI가 항상 그 주도주 역할을 해왔잖아요. 네네. 이게 올해도 같은 패턴으로 가게 될까요? 어제 사실 봤을 때는 똑같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과거에도 보면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삼성 SDI가 항상 앞서 나가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과거 레포트를 보면 상용화 시기가 삼성 SDI가 2027년이면 항상 1년 정도 뒤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붙습니다. SK온도 마찬가지고. 뭐 사실 이제 1년이라는 차이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현재 국책 과제는 모두 다 동일하게 우리가 삼성 SDI, 뭐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그리고 뭐 이수화학 이런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꾸준하게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쉽게 결론을 다다르지는 못한다는 거죠. 다만 삼성 SDI만의 강점이 하나가 더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원통형 배터리, 우리가 과거 얘기했던 이 테슬라의 4680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가장 어떻게 보면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또 삼성 SDI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에 대한 발전 기조를 봤을 때 전고체 배터리로 가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와에 대한 이런 뭐랄까 이런 기술적인 협력을 기술적인 발전을 통해서 가야 되는 방향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삼성 SDI가 다른 여타의 셀 업체들보다는 좀 더 각광받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 자체에서는 뭐 삼성 SDI가 현재 바닥을 찍고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대신에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우리가 유럽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이 이슈가 됩니다. 근데 삼성 SDI보다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시장에 대한 공략을 더 많이 해왔던 부분이었고 대신에 삼성 SDI는 유럽 시장에 많은 공을 들였던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과정에서는 삼성 SDI가 이슈가 될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큰 흐름상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래도 좀 더 강한 흐름을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핵심적인 이슈는 미국발 모멘텀이거든요. 그걸 좀 더 집중해보자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증이 해소되셨을 것 같아요. 자, 함께하라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HD 현대일렉트릭 손절 시점일까요? 아니면 버텨야 될까요? 사실 그 MS의 데이터 센터 일부 취소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전력주들이 또 유동을 치고 있는데 뭐 이건 HD 현대일렉트릭만이 아니라 이 전력주들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가져야 되나 네,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는 시점 같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항상 저도 이제 경제방송에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이 방송에서 많이 추천하는 종목은 사면 안 된다. 격언을 꼭지에 네. 징조가 그죠. 사실 그러면 방송이 그러면 안 되는데 방송에서 추천이 많이 나올 때 저도 불안하거든요. 아 왠지 주가가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요런 네. 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출연자들 전문가분들도 왜냐하면 내가 이야기하는 거에 사람들이 많은 반응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뉴스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현재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뭔가 이야기거리가 되고 이런 것들이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결국은 지금 뭔가 성과를 보여서 막 와 이거 괜찮은데 이런 종목들인 것 같아요. 그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저희 가족분들하고 얘기할 때 정보의 유통자가 되지 말고 정보 생산자가 되자는 말씀을 항상 드리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에서 팍 부추길 때가 그때가 이제 마지막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시점이 될 때가 대단히 많았고 대신에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지금까지에 대한 상승 구간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지금에 대한 조정은 어떻게 보면 건전한 조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대신에 여기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외국인들 보유 수량이 현저하게 빠진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기업들은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붙어서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추세 추종으로 봐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일봉보다는 주봉이나 월봉을 타고 가는 종목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월봉을 보더라도 아직까지도 월봉상에서는 11선이 깨지지가 않았어요. 지금까지 이 HD 현대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이 월봉에서 11선이 한번 이탈이 될 뻔했던 것이 과거에 2024년도 9월 달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이탈되지 않았다는 것은 추세는 여전히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는 매도에 대한 시점을 고민할 자리는 아니다. 오히려 단기간에 워낙 오르다 보니까 건전한 조정을 좀 보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저는 홀딩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가 그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은 한국은 전력을 생산하거나 전력을 유통하는 것이 한국전력에서 담당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미국은 주마다 지역 사업자가 다 다릅니다. 그 말인 즉슨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HD 현대일렉트릭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